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핵심 개발 사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말 바꾸기를 거듭하면서 배임죄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 수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뭐 국정감사, 네. 이재명 감사라고 할 정도로 이번에 네. 관심을 끌었고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네. 두 번의 국정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대체적인 언론의 평가는 이재명 완승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완승의 내용을 보면은 현란한 말 바꾸기, 그렇죠. 말 뒤집기, 물타기 이런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솜씨는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승리 중에서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피로스의 승리. 네. 그리스의 피로스 왕이 예.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망했어요. 왜? 자기도 상처를 많이 입었거든요. 예. 예, 자기도 나라에 예. 그 휘청거릴 정도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이겼지만 나라는 망했어요. 지금 저기 이재명이가 이번에 국정감사 잘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좀 파헤치지 못한 면도 좀 그가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신문도 좀 제대로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송석준 의원 국토부 저 정책국장 출신이거든요. 근데 강아지 들고 나오고 양 머리 들고 가서 하다 보니까 좀 날카롭게 좀 파고 들어가는 게 물론 뭐 이재명이가 자료도 좀 안 주고 없었지만 제대로 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 정도 여자 의원들이 조금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고위 관료 지내고 뭐 이런 사람들 그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갑질만 하고 다 나와가지고 그런 체질이 몸에 배었어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게 네.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깊이 있게 뼛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예스나 노냐 말아라 단답으로 얘기해서 단타를 주고받으면서 그 말에 허점을 잡아서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 없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기 얘기만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혼자 길게 그러다가 뭐 좀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야당 의원들이 참 국정감사나 청문회 학원이라도 좀 다녀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들고 야당 의원도 못했지만 여당 의원이라고 잘했냐 이재명 비호만 하고 있어요. 아, 여당이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네. 야당 의원들이 네. 사또 재판하던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탁탁탁 돼서 너 이렇게 잘못했고 너 이런 거 맞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네.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좀 파헤치는 게 옛날 국회의원보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전투력이나 이런 게 참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한테 점수 한 60점 주고 점수는 이재명한테 70점을 줘요. 하지만 이재명의 승리는 이건 가짜 승리다. 피로스의 승리다. 상처뿐인 영광이라 파상풍으로 죽는 사람들을 폐혈증으로 죽거든요. 사소한 앞빈에 찔려서도 못에 죽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틀간 이재명이가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거짓말 대행진이죠. 근데 앞으로 수사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지금 거짓말이 이제 쌓여 있어요. 이게 다른 걸로 수사 결과하고 중첩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비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베이징에서 나비 짓이 뭐 미국의 뭐 토네이도 바람을 본다고 예. 앞으로 이게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초과이익 환수. 예? 아, 이건 뭐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말을 바꾸나요? 예. 처음에는 뭐 직원이 제안한 거를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 직원이 제안한 걸 거부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 그건 내가 아니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얘기야. 그러다가 또 이제 말을 바꾸잖아요. 예? 대리급 심찬 직원 제안을 회장한테 보고 되겠냐? 내가 회장이다. 내가 대리들을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 아예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어요.
보고를 안 받았다는 보고를 거예요. 안 받-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문 보고 할 때 자기가 언제는 자기가 설계부터 다 설계 시공 다 했다고 우겼잖아요. 예. 내가 한 거다 이거 민관 공영 개발에 참 모범 사례다 자랑해놓고 하나도 몰랐대요.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으로 수사 결과랑 이게 특검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이재명 이거 갖고 제가 보기에는 대권도 그렇고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저는 파급 효과가 일으키리라고 봅니다. 예. 도둑 설계를 했나? 자기가 설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오리발을 내밀면 도둑 설계한 거 외에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예. 또 10월 12일 날 보면은 네. 경기지사 선거에 나가기 위해 사퇴했기 때문에 개발이익 그 당시에는 환수권 내 자체가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2016년 이야기예요. 그렇죠. 2015년에 사업 계획 승인 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예. 이번에 이재명이가 국민의힘이 워낙 공격을 제대로 못해서 선방한 것 같지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나중에 대권 가도에도 그렇고 이재명 감옥 가는 것도 이런 이 말 때문에 갈 거예요. 지금 사실은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 이른바 배임죄에 그렇죠.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몰랐다고 하는 얘기를 거죠. 해놓고 보니까 아이고 잘못하면 내가 그 배임죄 걸리겠다. 네. 아니 직원들이 건의를 했는데 원래 뭐 보고라든가 결제 삭제한 게 아니고 건의를 안 받아들였다. 그 안 받아들인 주체가 그 당시 국감에서 행안위에서 때는 본인이 안 받아들인 것도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도록 답변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신 배임죄를 스스로 자백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 주어가 나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담는 거죠. 네, 이게 이재명 지사 답변하는 것 보고 독일의 게벨스가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짓말도 사실처럼 자꾸 얘기하면 사실이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본인이 자기 확신에 의해서 자꾸 우기는 거죠. 하다못해 그 유동규 지금 감옥 가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하던 친구 이번에 주모자 중 하나잖아요.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근이면은 내 측근은 뭐 수천 명, 수만 명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측근은 나한테 배신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측근이라고도 안 해서 가까운 사람이 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측근하고 또 가까운 사람하고 분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번에 이재명이가 저는 세 가지 효과로 파산한다고 봐요. 하나는 각인 효과. 대장동 이코르 이재명이 돼버렸어요. 국정감사에. 계속 이제 꼬리표 따라붙을 겁니다. 대장동 플러스 저 백현동이라고 또 있어요. 식품개발연구원. 그것도 어마어마한 지금 특혜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뭐 해갖고 저희들도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했습니다. 대장동 복사판이 백현동이다. 그렇죠. 그 뭐 옹벽 설치해주고 그것도 아유 엉터리 그런 자연 녹지를 준지고지로 4단계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목 변경을 해줘버리고. 거기다가 또 용적률도 400% 올려주고. 근데 거기에 이재명 선대본부장 했던 김모 씨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거기서 뭐 지금 오늘 나왔잖아요. 수천억도 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마누라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뭐 해먹었다는데 그러니까 첫째 각인 효과. 대장동 부동산 투기 이코로 이재명 각인 효과. 두 번째는 중첩 효과가 있어요. 검찰, 경찰 수사하거든요. 근데 이번 국감에서 나온 거랑 이제 맞춰봐야 돼요. 그럼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세 번째 효과는 이제 나비 효과죠. 한마디 무심코 던진 이재명 이틀간 그 많은 쏟아낸 말이 이제는 거두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재명이가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뇌물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그 실소유주 화천대유라든가 천화동인에 그걸 뭐 이재명까지 그렇게 추적해 갈 의사가 없다는 걸 다 아니까 그걸 누가 밝힐 방법은 없잖아요. 누가 폭로를 하든가 양심선언을 하지 않는 한 알 길은 없는데 지금 배임은 누가 보더라도 배임죄 맞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선 유동규가 자기의 핵심 측근이고 이 대장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총괄한 사람이 유동규가 지금 배임죄로 그렇죠.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설계하고 감독 온 사람, 지휘한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연히 공동정범이나 공범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성남시장한테 있었던 일이니까. 심상정 의원이 설계자가 죄인이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패러디를 해갖고 어제 네. 또 나왔더라고요. 딱 맞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배임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을 막 쏟아놓고 보니까 그게 다 배임죄에 해당되니까 계속 말 바꾸기를 나중에는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모른다고 하는 거죠. 예. 아니 유동규 그 어제도 보니까 그 인사 예. 그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잡아떼 버리더라고. 아 유동규 본부장 시킨 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더니 나중에는 예. 아 내가 뒤져보니까 그거 사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시장이 내가 몰랐던 것 같아. 사장 허수아비고 시장이 다 하고 중대한 결정 시장한테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근데 유동규 인사를 모릅니까? 모른다고 하고 뭐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한 거다. 물론 뭐 이재명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유동규가 내 측근이면은 사장 시켰지 않느냐. 사장 안 시켰다 그러는데 사실상 있던 사장을 쫓아내고 유동규를 사장인가고. 사장 직무대리로 만들었어요. 예, 황 사장 쫓아내버렸잖아요. 쫓아내고 직무대리로 실권을 다 행사하게 만들고 사실상 사장이죠. 그거를 측근 아니라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저런 거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특검 안 한다고 버티는데 그리고 검찰에서 비호하고 있잖아요.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압수수색도 안 하고 뭐 이런데 이게 한꺼번에 우르르 나오면 이재명은 대통령 고사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커진 거죠. 1조 8,200억 개발 이익 중에서 민간 이익이 1조 6,300억 다 가져간 거예요. 그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김만배 일가가 네. 김만배 네. 누나 어머니가 6,500억을 지금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나라를 들어먹었어요. 아파트 분양 수익이 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배당 수익 말고 네. 6,500억. 우리 월급쟁이들 200만 원 이하 받는 월급쟁이 하늘에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200만 원 이하가 뭐 수백만이더라고. 얼마 전에 보도된 것 보니까 그렇죠. 뭐 수백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참 세상 헛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냐 말이야. 그렇죠. 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오판하고 있는 게 수사 게 멈칫거리고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아니,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어요.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화가 났죠. 이재명, 네. 민주당, 예. 문재인 다 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트리플 약세로. 네. 그래서 지금 유동기도 모른다고 잡아떼고 측근 아니라고 네. 김만배는 탁 인터뷰할 때 한 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할 때. 아니 저쪽에 사업의 네. 핵심 인물인데 그 자기 최대 네. 치적이라고 하는 그 사업의 상대편 당사자를 잘 모른다. 이렇게 잡았다. 여기도 잘 안다고 하면은 배임죄가 되고 잘못하면은 천화동이 1호. 예. 예. 그게 반이 그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반이, 그분 절반이. 거. 예. 그러니까 그걸 잡아떼기 위해서 김만배 몰라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김만배가 이재명이 모르면은 권순일이 방을 예. 8번이나 들락날락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재판 예. 이 전후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있을 때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는 천화동인 그분이 김만배가 말한 그분께 절반이다 했잖아요. 근데 유동규는 그분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할 때는 당연히 이재명을 겨냥해서 한 거죠. 누가 봐도 이재명이죠. 네, 그분이니까. 근데 남욱이가 들어와서는 또 딴 말이에요. 이재명 아니다. 그러니까 다 짜고 들어온 거예요. 짜고. 기획 입국설로 짜고 예. 또 중앙지검장도 그분은 이재명 아니다라고 또 자꾸 실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끌고 가는 건데 이게 국민들이 여기에 속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네. 다 압니다. 뭐 그런 것을 떠나서도 이 국감을 보면서 이재명이가 아무리 말솜씨 좋고 뭐 그래가지고 네.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의 예. 그러한 질의를 애봉을 꺾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면 저 사람 거짓말하는구나. 진실한 사람은 아니구나. 네. 또 나아가서는 좀 저게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그 왜 그 국정감사 중에 김용판 의원이 조폭 그 연루사. 뇌물 갖다 준 20억 얘기했대. 폭로 있잖아요. 예. 그 크크크크 거렸잖아요. 예, 뭐 괴물인가? 그거 저 왜 악당 영화 왜 조커 있잖아요. 조커. 예, 예. 그 조커 같던데요? 예. 웃음소리나 그 표정이. 흐흐, 크크크. 예. 예. 참 그것도 그 박철민 씨인가요? 네. 폭로한 사람이. 네. 그 사람이 내가 그게 사실 아니면 활복이라도 하겠다고 뭐 감옥에서 그렇죠. 네. 목숨을 끊겠다고 이럴 그렇죠. 정도 이야기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펜스에다가 뭐 1억을 어떻게 그렇죠. 갖다 주고 어떤 여성이 받고 가면서 땡큐 이렇게 네. 다 했는 거 그런 녹취록도 있고 네. 지금 자기가 얘기한 것은 전체 그 실질적인 내용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에 뭐 1%도 안 된다. 네. 다 갖고 있다. 네.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폭로가 상당히 개연성 있어요. 앞으로 뭐 네. 쓰나미를 몰고 올 가능성도 있죠. 지금 뭐 성남 시장할 때 사무실에서 조폭하고 사진 많이 찍었잖아요. 조폭이 책상에 발 올려놓고 있고. 그 이태우라는 사람 네. 있잖아요. 거기서는 네. 큰 형님이 네, 뭐야. 어깨 동무하고. 어. 그리고 그 이재명이가 변호사 때 조폭 사건을 수임했잖아요. 예. 처음에는 뭐 몰랐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수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드러났고 또 조폭 출신이 운영하는 저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 있어요. 코마 그거 트레이드. 네. 대표가 국민의힘 그렇죠. 또 대표하고 이름이 같다고 뭐. 이준석. 네. 거기에다가 그 성남시장 때 중소기업인 대상을 줬어요. 예. 근데 그 대표가 이준석인데 그 부하가 행동대장이 이번에 박철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 보스급이 되는 네. 모양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 그렇죠. 코마 트레이드. 네. 거기서 운수미한테도 운전기사 대주고 차 대주고 네. 월급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80만 원인가 네. 저 재판에서 벌금형 받았잖아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뭐 그것도 다 조폭 다 이렇게 관련이지. 인수인계하는 것이죠. 네. 이재명 시장 나가면서 은수미한테 알았지? 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수민은 뭐 관리인이라고 봐야죠. 예. 어쨌든 이재명의 이런 거짓말 쇼가 결국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네.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